그, 다시, 어, 잠깐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제가 하고 나서 그때 너무 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던 게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게 됐는데, 그런 김에 조금 더 추가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고객을 만날 때 조금 더 이제 양자 측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품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수월하게, 그래서 복제가 좀 쉽게 제가 PT를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또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렇게 PT를 준비를 해서 어, 오늘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있다, 그죠? 아무튼 어쨌든 못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시간을 또 잡아서 그분들은 별도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우리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누군가가 소비를 해야지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팔고 싶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내가 이 식품을, 허벌라이프 제품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그런 이제 Y가 확실해야지만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양자 측정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분들이 내가 먹어야 될 이유들을 느끼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양자 측정기가 그렇게 사용하는데 좋은 도구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아마도 이걸 통해서도 뭐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 그룹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그룹에서도 이걸 통해서 제품이 또 연결돼서 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했던 거가, 이제 명의는 미병을 치료한다. 병이 생긴 후에 약을 주는 것과 균형이 깨진 후에 바로 잡겠다는 것은 갈증이 날 때 우물을 파는 격이요, 싸움을 앞두고 병장기를 만드는 격이 이게 늦지 않은가. 이제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병이 생긴 후에 약을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 이미 병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방을 원하잖아요. 병이 생기기 전, 네, 병이 걸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걸 이제 미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 여기 세포 영양 측정기 양자 측정에서는 아건강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측정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오늘 제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양자 분석이 뭐라는 검사인지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양자 측정이 어떤 건가를 이제 넣었었잖아요. 그때 다시 이제 제가 양자 측정을 다시 이제 새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될 때, 이제 다시 이거를 넣어서 이제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양자 분석이 뭐라는 검사인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고객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양자 분석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죠. 그죠? 이런 분석의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내가 내가 이런 양자 측정을 왜 하지? 그리고 또 분석의 결과가 어떤 거지?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가 믿을 만한 검사인지 이제 이걸 알아야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은 위에 세 가지겠지만,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결과가 믿을 만한 거, 양자 분석 결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들어오시는 분들 음소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양자 분석이 뭐라는 검사인지, 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양자 의학이란 양자 역학의 이론적인 기반을 둔 의학으로 인체가 방출하는 파동 에너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걸 조금 더 쉽게 제가 이제 이렇게 PPT를 만든 거예요. 자, 방출하는 파동 에너지, 인체를 구성하는 장기, 그러니까 우리 몸이죠. 장기, 조직, 세포 및 분자의 파동적 구조를 측정한 후 그 분석을 통하여 건강과 질병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 이제 양자 의학인 거죠. 자, 그래서 양자 의학의 시각으로 보면 인체에서 방출되는 파동 에너지에는 건강 또는 질병과 연관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측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자, 인체의 원자, 분자, 세포, 조직과 기관도 각자의 고유한 파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장부를 포함한 조직 그리고 기관의 정상과 비정상 상태, 즉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양자 검사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걸 본다면 이게 지금 이제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자각 우리가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은 가기 전이라든가 자 우리가 자각하는 증상은 없어.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검사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각 증상은 있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진단했더니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전자 교육할 때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병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첫 PPT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미병, 들어갈게. 미병은 어떤 건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병 상태, 자각이 없는데 검사상에 이상이 나타나는 걸 미병. 자각은 있는데 검사상 우리가 진찰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는 거 미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일본 미병 시스템 학회는 자각 증상은 없으나 검사상 이상이 있는 상태와 자각 증상은 있으나 검사상 이상이 없는 상태 모두를 미병 상태로 개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양자 측정을 하는 건 병이 걸리기 전에 그죠 예방 쪽으로 하는 거니까 예방의학이니까 그래서 미병 상태 아직 병이 걸리기 전 그러니까 걸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양자 검사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믿을 만한 검사인지 그렇다면 양자 의학적인 관점에서 건강 상태 있고 반건강 상태 그리고 질병 상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자의 파동 에너지가 정상인 동시에 구조적 조직 그리고 밑에 해부학적으로 정상인 상태인 거죠. 그게 파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반건강 상태에서도 양자의 파동 에너지는 교란 상태인데 그게 이제 뭐 초록색이 정상인데 파란색으로 가든가 노란색으로 가든가 빨간색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건강 상태는 양자 파동의 에너지는 교란 상태인데 구조적으로는 정상인 상태 이렇게 돼 있고 건강의 회색지대, 질병 전 단계 그리고 미병 상태를 이렇게 반건강 상태 이걸 미병 상태라고 이제 미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상태는 양자의 파동 에너지가 교란된 상태이며 구조적으로도 변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건강한 것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거고 반건강인 상태에서는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아건강 상태에 그리고 노랑하고 빨강은 주의
우리가 유전자 검사하면 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상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반건강 상태는 미병 상태다. 그러니까 이건 질병 전 단계.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기 전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하길 원하잖아요. 병원 가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미병 상태, 그러니까 반건강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건 미병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병 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질병 전 단계니까 아직 병이 발현되지는 않은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병이 발현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양자 측정이나 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질병 상태는 아니지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이상 증상으로 인해 일상의 생활이 불편함을 겪거나 검사상 경계 영역에 이상 소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적 의료장부로 검사하면 아무런 구조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질병이라고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검사상 정상으로 나오니까 치료할 수 있는 뭐 약을 지어준다거나 뭐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미병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건강 상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반건강 상태, 미병 상태에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뭐 식생활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건강식품 시장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러 가지 제품 뭐 하는 회사도 많지만 특히 건강식품을 하는 회사가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 가장 성공하기에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 반건강, 아건강에 있는 상태들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믿을 만한 검사인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병이라는 용어는 의학 고전인 황제 내경에 병이 되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 라는 언급에서 유래한 말로 질병이 되기 전에 치료할 것을 강조하는 정통의학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미병 상태의 원인은 현대인의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로와 스트레스, 영양의 불균형 등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회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번에 세포는 재생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영양의 불균형들. 그래서 지금의 영양의 불균형들에 노출된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미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병 상태에 있는 사람, 반건강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70%, 80% 이상 사실 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병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환경적인 문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이 아닌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한 상태로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 그러니까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인 거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내 몸의 영양 상태를,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양자 분석을 하고 양자 분석을 통해 병원의 진단 장부를 알아내기 힘든 미병 상태를 확인해서 상태를 교정하고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는 점에서 양자 분석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는 그 전에 이걸 다 보여서 말씀을 다 드렸었죠.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좀 쉽게 제품과 더 연결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PT를 다시 조금 보완을 했어요. 자, 지금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 혈류 순환 분석 보고 지난번에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아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 혈액점도 그때 쭉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높으면 고혈압이나 뇌졸중이나 심각계도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 낮으면 면역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혈관 저항력, 거기 이제 있는 것들 쭉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영양소죠. 그러니까 건강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우리 혈류순환계,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영양소가 제품이 들어가면 좋은가에 대해서도 나이트웍스 오메가3, 간마늘등 코엔자임 그때 홍삼 진짜 이렇게 이것을 컨택을 해주면 쉽죠.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이 부족하게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장 기능 분석 보고였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물론 거기서 맞는 것도 있지만 잘못 맞는 것도 있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자, 이제 위장 분석 보고가 있죠. 위장 분석 보고. 여기에도 같이 똑같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여기서 위장 효소 분비 개수가 있죠. 위장 효소 분비 개수는 음식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 소화효소 분비가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소비자들한테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죠. 음식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 소화효소 분비에 강한가 약한가 이렇게 이야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높으면은 위산과다, 속쓰림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객이 내가 그렇다면은 이걸 보면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낮으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 있으면은 위산저하, 위에 냉기, 노폐물 축적, 위에 소화 불량의 의미,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위산 분비가 적으면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이 크며 중급속의 흡수가 잘 된다. 자, 저희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것이 있는데,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위산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음식을 녹여야 되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 위산 과다보다 훨씬 더 몸을 망가뜨리고 치료도 어려운 것이 위산이 부족한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유산이 과다됐을 때도 안 되는 거지만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초록색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위산 과다보다 위산 역류, 그러니까 속쓰림과 식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나친 위산 억제보다는 역류를 막고 항상 위산은 잘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아니 엄마 이제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기능이 떨어지는데 요즘은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이 산이 저산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거의 부분 다 음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소화불량이 되풀이 된다면 위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위산 과다가 아니라 반대로 위산이 부족해도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효 음식이라든가 사실 너무 많이 먹고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게끔 대충 씹고 빨리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져다 주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좌측으로 가 있는가 우측으로 가 있는가 결국 이거를 가운데 초록색으로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됐고, 그리고 이제 위장 연동 개수, 기능 개수가 있죠. 이게 위장에 수행하는 일차 소화 활동인 연동의 기능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위는 연동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위가 연동 운동을 할 때는 이게 혈액순환이 사실 잘 돼야지 연동 운동 또한 잘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위장 연동 기능 개수가 낮을 때, 이게 낮을 때 문제가 돼요. 높을 때보단. 자, 그래서 낮은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 그리고 위장, 근육 기능, 미네랄 대사, 그리고 지단백, 음식물 섭취 여부, 그리고 담적, 더부룩함, 위, 냉기, 노폐물 통증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이게 낮은 상태가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낮은 분들이 이런 고통을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어쨌든 본인의 상태가 이렇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니까 이건 이런 의미고, 그리고 위장 흡수 기능 개수라는 거 있죠. 음식물의 영양소가 세포에 잘 전달될 수 있는 흡수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낮게 되면 낮은 상태가 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점막 손상 여부, 그리고 위염, 유궤양 등 냉기, 위하수증, 소화불량, 노폐물 축적, 독소 증가, 영양결핍 등과 관련이 있죠. 왜냐면 얘가 흡수가 안 되니까, 그죠? 흡수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어저께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소가 내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부패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 소화액이 적게 자꾸 나오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낮은 분들한테는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장 연동 기능 개수라는 게 있죠. 소장 연동 기능 개수. 자, 얘도 낮은 상태가 문제가 되는데 소장이 수행하는 연동의 기능이 정도인데 얘가 연동하는 개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 그리고 소장, 근육 기능,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장하고 소장하고는 연결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소장이 약하면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소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미네랄 대사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네랄을 충분히 사실 섭취를 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밑에 소장 흡수 기능 개수가 있죠. 소장 흡수 기능 개수. 얘도 소장의 점막을 통한 영양소의 흡수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자율신경, 장내 세균, 그리고 궤양, 장 협착, 장 누수 증후군, 식욕자 복통, 영양결핍 등과 관련이 있어요. 낮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은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긴 장기인데 길이가 7m 정도가 되고 이게 어, 약, 약 5시간에서 8시간 동안 융토를 통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역할들이 다 아실 거예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자기가 쪼개지면서. 그리고 지방은 지방생과 글리세롤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뀌면서 흡수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융털의 모세혈관, 포도당 아미노산의 수용성, 그리고 비타민C 흡수를 하는 거, 이런 것들 중인데 얘네들이 난 어렵잖아요.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쨌든 이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영양소를 먹었을 때 얘네들이 그, 그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흡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찌꺼기를 대장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영양소를 위장 기능 건강 습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건강 습관이라고 했던 것은 막 건강 제품을 자꾸 이야기하면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에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영양소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컨택을 해드리면 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제품을 뭐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안에서 맞춰드려야 되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일반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지만 소비자들이 그 금액적인 부분으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컨택을 해주고 나머지는 음식을 어떻게 조절해서 드셔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대장 기능 분석 보고서인데, 자, 여기서도 보면 이
대장 연동 기능 개수 이렇게 있죠. 그게 내용물을 연동 운동을 통해 내려보내는 정도를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낮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자율신경, 대장 근육 기능, 그 변비가 되고 설사, 보통, 경련, 그 잔병감이라든 것 이런 게 남잖아요. 그리고 장협착 등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낮았을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눠드리면 되고, 그리고 대장 흡수 개수가 있죠. 대장 흡수 개수. 이것도 낮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장내 세균,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숙변 과다, 개실염 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는 내용들이죠. 이것들은 소비자들한테 얘기해도 너무 요즘은 소비자가 다 정보가 하도 많아서 이런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고, 그리고 장내 세균 개수 있죠. 장내 세균의 균형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높아졌을 때는 거의 이걸 보면은 낮은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근데 높게 되면 균형을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다 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는 이게 불균형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장냉증이라든가 그리고 변비, 설사, 소화불량성 궤양, 간경병증과 같은 것에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내 압력계일 수 있죠. 장내 세균의 이상을 발효를 의미하는 거고, 장내 세균의 이게 높았을 때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져서 발효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져 이상 발효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방구가 막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스로 인해 복부 팽만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이게 이제 뭐 그래서 결국 이것도 밀가루 음식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 조절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건강한 장을 가지고 대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장 기능을 위한 이제 영양 습관을 이제 이렇게 짜드리면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내 세균을 통해서 불균형하니까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10억 마 100억 마리가 있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화이바 그리고 알루에게 이런 정도로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컨택을 해드리면은 좋겠죠. 그리고 간 기능 분석 보고서인데 자, 여기서 간 기능 간의 역할이 있죠. 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뭐 간이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500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1000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이. 그래서 이제 간의 역할은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이거를 대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암모니아 대사, 알코올 대사, 해독 기능 다 아시는 거죠. 담즙의 생성물 이런 것들 간이 하는 역할들이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많이 이제 해드리면 좋은데, 자 여기서 보면은 단백질 대사 기능 있죠. 제일 처음에 이게 아미노산 합성이나 단백질 분해 등의 기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이게 아미노산이 되죠. 그것을 아미노산이 되면 합성을 시키는데 이게 낮게 되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 있게 되면은 합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단백질 분해 변환과 배설 이 등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합성이 잘 안 되면 우리 기관들을 만들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빈혈, 그리고 피부 질환, 탈모, 순환장애, 피로, 우울증, 습관성 유산, 그리고 생식기장애, 성욕 감퇴 등의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크고, 아마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파란색으로 가 있든지 노란색으로 가 있든지 빨간색으로 가 있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생산 기능 있죠. 에너지 생산 기능. 그거는 탄수화물 및 지방의 에너지 대사의 기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대사증후군이 오거나 이게 대사들이 잘 안 되니까 대사증후군이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만성이 됐을 때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잠깐은 상관이 없는데 오랫동안 어떤 질병이 오래되면은 그게 이제 만성이 됐을 때가 사실은 질병으로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이 오거나 아마 대사증후군은 뭐 많은 소비자들도 아니까 그래서 이게 코큐텐 부족 등으로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늘 에너지가 딸리게 되죠. 대사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에너지가 딸리게 되면 살이 찔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또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 해독 기능, 이제 이게 해독 기능 여기 있는데 해독 기능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이 해독 기능은 체내 발생 노폐물이나 약물, 그러니까 여기 알코올 대사 있었죠. 알코올 등의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도 잘 막 해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술을 먹었을 때 저는 술이 아침까지 안 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죠.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 저하, 탈혈, 피로, 알레르기, 그리고 간염, 간경화 발생 위험이 높게 되는 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담즙 분비 기능, 숙면을 못하거나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 기능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소화장애, 그리고 이게 낮아졌을 때에도 문제인데 소화장애, 소장, 대장의 기능이 저하, 그리고 식욕부진, 담석, 대장암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담즙 분비 기능이 이 사람도 노란색으로 가 있는데 신경들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방간 함량 있죠. 지방간 함량. 지방간 함량. 이거 간은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할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으로 전환해서 피하에 저장해 두는 이 축적된 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할 경우 지방으로 많이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제한하고 운동을 하면은 사실 지방간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간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탄수화물을 들고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있는 것을 그 지방을 빼요 먼저. 그리고 간에 있는 지방을 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지방간 없애고 또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면 좋죠.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이거 높으면 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지방간 함량이. 대부분 이제 높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있죠. 자, 간은 탄수화물을 아까 말씀드렸죠. 높으면 간 내 지방 변성, 간 기능 저하, 식욕 부진, 무기력, 구토, 구역질 설사, 간 부위 및 왼쪽 어깨가 시리고 아픔, 황달, 거미호반 증상, 중성 지방이 이제 높아지고 지방간이 되고 간염이 되고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 있으면은 이건 좀 주의가 노란색하고 빨간색으로 있으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죠. 그래서 조금 더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어렵나요? 아니요, 이해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문 조금 쓸개, 닫아주셔도 됩니까? 네. 쓸개, 네, 예, 저기요. 쓸개 기능 분석 보고서인데 이제 혈청 구상 단백질 있죠, 혈청 구상 단백질. 얘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저걸 안 넣었구나. 이건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거. 어쨌든 이 부분은 혈청 구성 단백질 이렇게 쭉 있는데 좀 단어들이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위에 거보다는 이게 높아졌을 때는 면역 항진, 간경화, 간염 증상 의심, 탈수나 영양 과다 가능성 및
이거는 높든가 낮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여기서 대부분 보면은 거의 가운데로 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움직였다, 높아졌다 그러면은 항진될 때 되는 것은, 이거 높다라고 좋은 건 아니죠, 여기서는. 균형이, 밸런스가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진이 될 때 되는 건 자신을 공격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역할들이 생기는 게 항진이고, 그리고 자꾸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도 항진에도 생기고, 비만한 것도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호르몬 갑상선 항진증 이런 것들이 있고, 저하증 이런 거 있잖아.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면역 항진, 간경화, 간염 등을 의심할 수 있다. 탈수나 영양과다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낮아졌을 때 이제 간 조직의 심한 파괴, 문맥의 고혈압, 그리고 신장 질환, 그리고 단백질 소실에 따른 창자 변증, 그리고 만성 염증 질환, 흡수 불량에 따른 영양 실조 등의 원인으로 간과 담에 약간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총빌리루빈 있는데, 이것도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의 배설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되고, 높았을 때는 출혈성 황달 가능성이 있고, 떨어졌을 때는 아래쪽으로 있던 면역 저하라든가, 그리고 결핍성 빈혈 등과 그리고 담 질환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 병이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되죠. 그걸 예방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알칼리성 인지질 효소 있는데, 아, 이 효소의 우리 몸 대부분 조직에 있는 효소고, 그리고 높아졌을 때 폐쇄성 쓸개집 정체, 그리고 혈청 뭐 다 어렵죠 이게. 간 질환, 밑에 거 보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담독의 질환 이런 것들 쭉 밑에 림프절이나 종양, 그리고 임신 이런 것들 과다 복용 약물에 부갑상선 기능 항진의 가능성이 크다. 높았을 경우에는 뭐 약물을 과다하셨을 때도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음에 컨설팅을 하기 전에 어디 불편한 곳, 그리고 약을 먹는가 이런 것들을 늘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시작을 해야지, 이런 컨설팅을 해드릴 때 정확한 표현이 할 수 있고, 또 소비자도 납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낮춰졌을 때는, 왼쪽으로 가 있을 때는 선청성 갑상선 기능 저하, 악성 빈혈 간염, 면역력 저하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죠. 거의 제가 이제 이거를 해드리다 보면은 거의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그 정도로 좀 반신반의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고객을 만나서 이거를 이제 해드리면은 거의 그러네요라고 다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빌리루빈 있는데, 비장에서 만들어진 간접, 이건 쭉 읽어드리면 되거든요. 쭉 읽어드리고, 그리고 폐생성 항달과 간 세포성 황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출혈성 황달, 그리고 항달의 위험성이 크다. 이거는 그런 것들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맞춤 거가 뭐가 있냐면, 그리고 이제 영양 습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게 단백질 있죠. 우리가 이거 쉐이커,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대두 유청 단백질, 그리고 마이민 플러스를 이렇게 컨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췌장 기능 분석 보고가 있는데, 이제 인슐린,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거. 자, 이게 여기서, 이게,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약을 드시면 정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췌장이 인슐린 분비 얼마나 잘 생산하느냐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췌장이 항진된 상태,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은,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췌장의 인슐린 생산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서 1형 당뇨병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뇨라든가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췌장 폴리펩타이드 PP라는 게 있는데,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펩타이드
형태의 소화 효소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으로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높았을 경우에 당뇨병, 그리고 급성 췌장염, 췌장세포의 종양 강경화, 자,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만성 심장병, 12지장병, 기력이 쇠진될 가능성을 의미하고, 어, 그리고 비만증, 그리고 아래로 떨어졌을 때 만성 췌장병 위험의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나중에 당뇨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그, 자꾸 기력이 딸리시는 분들이,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자꾸 음식들을 많이 먹는 이유들이, 그래서 자꾸 살이 찌시는 이유가 자꾸 허기가 져서 그래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자꾸 허기를 느끼거든요. 배고프다는 느낌을 들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테고. 그리고 혈당 상승성 글루코겐 분해인 이렇게 있어요. 분해인자. 자, 이것을 보면은 위로 높아졌을 때는 스트레스, 과식, 저혈당 또는 당뇨병 종양 증상 가능성이 크다. 높아졌을 때, 그리고 낮았을 때는 세포의 당결핍 등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맞춰서 해줄 것은 우리가 뭐지 많은 사실 저희 뭐 그 뭐야 나이트록스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파이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식사 이거 쉐이크는 그 전에 지금은 거를 뺐지만 이게 이제 GI 지수가 낮아서 당뇨인들이 먹으면 가장 좋은 식사, 완벽한 식사로 이미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이 파이버는 이제 지방을 흡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파이버가 식이섬유가 당뇨를 조절하는데, 인슐린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은 중요한 역할들 하고, 지방을 흡착해서 내보내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멀티비타민 부비라고 이런 정도로 이제 컨택을 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식사니까 얘는. 그리고 신장 분석 보고서예요. 신장 기능 분석 보고서. 자, 얘는 좀 가질 수가 있어서. 자, 이제 신장 기능이 되는 거, 신장 중요하죠, 얘도. 자, 이제 배설 기능, 신장의 기능으로서는 인체 대사산물 요산 그리고 요소 등 혈액 속에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서 배설해주는 역할들, 그리고 생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 그래서 체내의 수분량과 전해질을 산성도 등을 좁은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신장이 문제가 되죠. 자꾸 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제품 중에 셀룰로스를 드리게 되면은 붓기가 조절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수분량과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또 이제 신장에 염증이 되시는 있는 분들은 셀룰로스를 먹더라도 이제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알로에를 드시고 그 염증이 제거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셀룰로스를 먹게 되면은 이제 그 붓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을 아마 오래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고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거고, 그리고 칼슘과 인 대사에 필요한 호르몬 생성 관여하고,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신장은 이제 있는데, 신장을 이제 콩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폐물을 배설하고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고 중요한 기관이다. 배 등에 뭐 이렇게 있는 양쪽에 하나씩 있다라는 거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장 기능 분석 보고서에 본 유로빌리노겐 지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적혈구에서 쭉 이걸 읽어드리면 되고 잠시후에 색소가 되어서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최근에 분해가 있다. 그래서 높으면 급성 간염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게 사실 그러니까 보통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알고 계시면 전문가라고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의미라든가 이해도는 조금 필요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좀 배우셔서 소비자들보다 한두 개를 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나머지는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계를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컨설팅을 드리는 것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높으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은 이제 급성 간염, 그리고 만성 간염, 강경병의 용혈성 이런 거에 또 황달 이런 거 쭉 있는 거, 과려음식, 경련 동호 일시적으로 상승하는데 식이섬유 부족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식이섬유를 잘 보충해 주면 좋은 내용들. 그리고 뭐 이따가 또 이제 제품을 올려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요산 지수, 단백질 대사 과정이 핵산에 연계 분해된 것으로 체내에서 쭉 이렇게 있어요. 비타민 뭐 이렇게 쭉 있고, 뭐 백부의 항산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곳에서 항생제 역할을 하지만 환원되면서 결석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높거나 높으면 문제가 되는 역할들을 해요. 얘도. 그래서 통풍, 그러니까 이게 높았을 때는 통풍이 오고, 그리고 신장 통풍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신장 결석, 그리고 신부전, 고혈압, 심장 질환 혹은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파란색으로 가 있는데, 이제 이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갈 때는 굉장히 주의가 요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혈중유사 질소가 있는데, 이제 단백질이 분해되어 나오는 물질, 내 신장염, 여기서 이제 분해돼서 나오는 물질을 어떻게 얘가 이제 조절하느냐, 높아지냐, 낮아지냐인데, 지금 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높아졌을 경우에는 신장염, 신장결석, 신염, 요독증, 요로결성, 요로종양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높다. 쇼크 탈수 스트레스 위장 간주형 가능성, 체내 염분 함량이 낮다는 증거. 그래서 염분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 너무 싱겁게 먹었다는데 문제는 되잖아요. 그래서 염분도 몸속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낮았을 경우에는 심한 간질환, 그리고 저단백질 식습관, 그리고 영양실 가능성. 자, 얘네들이 단백질 분해되어는 나오는 물질인데 그런 것들이 낮으니까 식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단백질은 매일 단백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그 성분이니까.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아미노산이거든요, 단백질.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영양실조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낮았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해드리면 되고, 그리고 단백뇨 지수, 소변에 포함된 단백질의 양인데 높았을 경우에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여과장치의 음전화가 낮으면서 단백질 재흡수율이 떨어져 단백질 수치 상승이 된다. 그 당뇨병도 이런 거 쭉 있죠. 그래서 당뇨병이 사실 그, 그 소변에서 그 단백뇨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장기간 서서 일하거나 격렬한 운동 후 요로감에 과도한 육류 섭취 또는 추위에 노출된 경우도 일시적으로는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생활 습관이거든요. 뭐 식생활 습관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행동하는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들이죠. 결국은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활 습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이제 영양소는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그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칼슘,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유산균, 식이섬유, 밀크시 등 영양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제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비타민이라든가 우리 쉐이커 그리고 파이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시면 좋죠. 그죠. 이렇게 한 요 정도만 뭐 컨택에 드려도 괜찮고 나머지는 이제 뭐 여기 사실 오메가3 굉장히 중요하고 마그네슘 뭐 중요하죠. 그거 다 하면은 너무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 신장 기능까지 하고 다음 주엔 그 다음 거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걸 잘 이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간을 빼서 좀 죄송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또 킥오프가 있죠. 2월 6일 화요일. 이제 온라인 킥오프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료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조금 현장에 가서 듣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배우는데 도움은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왜 그러냐면 온라인 미팅이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더라도 지금도 온라인 상으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2월 픽업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티켓 구매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 정보도, 회사의 정보도 주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도전받는 부분들도 있고, 배워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하시면 좋고요. 대부분 뭐 여기 다 등록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 주가 이제 요 화요일 날이 킥오프가 있어서 이때 하지 않고 그 다음 2월, 이제 이거 며칠이야? 13일이죠. 2월 13일에 이제 또 이 미팅과 그리고 양재 시장과 그리고 또 패널을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예, 찾아뵙도록 할게요. 또 2월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2월 한 달도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에 성장이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예, 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안녕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예,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 먹으라고 된 거야?